어머니, 이 통장 내역이 뭐예요? 매달 300만 원씩. 별거 아니다. 너는 알 것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 올랐습니다. 응우엔 국 냄새 참 좋구나.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며 국간을 마쳤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혈압약을 새로 처방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저는 국에 참기름을 두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딩동.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은행 직원,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박명자 고객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오셨어요. 은행 무슨 일로? 시어머니께서 소파에서 일어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오늘 병원 가시느라 약속 시간 놓치셨죠? 제가 다시 방문하라고 해서 왔어요. 은행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깜빡했네. 시어머니께서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줄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께서 은행원을 배웅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 문득 현관 신발장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은행원이 두고 간 건가?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민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에는 서류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서류 두고 가셨어요. 저는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신 상태였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려나 봅니다. 깨우기엔 미안하고 나중에 드려야겠다. 저는 봉투를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서류일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어느 한 줄에 멈췄습니다. 2024년 11월 출금 300만 원. 수취인 300만 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1월 1일에 3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돈을 쓰셨나? 저는 위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출금 300만 원. 수취인 10월에도 300만 원. 2024년 9월 1일 출금 300만 원. 수취인 9월에도 2024년 8월 1일 출금 300만 원. 수취인 8월에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내역서를 위로 넘겼습니다. 7월, 6월, 5월 매달 1일마다 정확히 30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3,300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300만 원. 이게 어디로 간 거지? 수취인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응이응이응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베트남에 있을 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돈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1,000원, 5,000원.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저는 늘 돈을 아껴 썼습니다. 마트에 가면 할인 상품만 샀고 제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참 야무지게 한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매달 300만 원씩이나 쓰고 계셨다니 아니야. 어머니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 사기에 당한다는 이야기,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렀습니다. 설마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겠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정확히 1일, 정확히 300만 원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이면 정말 사기일 수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징 검색 결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고 강요,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송금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 맞잖아. 저는 안방 문을 쳐다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께서 주무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께 직접 여쭤봐야 하나?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함부로 캐는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정말로 사기라면 이렇게 매달 300만 원씩 계속 보낸다면 저는 내역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남편 성우 오빠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성우 오빠는 7시쯤 퇴근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300만 원 매달 11개월 3,300만 원. 칼로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가락을 물로 씻었습니다. 다행히 깊게 베이진 않았습니다. 진정해. 응우엔 진정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우예나?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셔서 부엌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아, 어머니 깨셨어요? 제가 시끄럽게 해서 깨우셨나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얼굴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프니?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대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안 아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속으로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나는 거실에 있을 테니 뭐 필요하면 불러내.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우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와요. 오빠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 김치찌개, 각종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방에서 나오셔서 가족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성우 오빠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요. 뭐? 성우 오빠는 휴대폰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좀 봐요. 뭔데? 성우 오빠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꺼내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통장. 네, 오늘 은행에서 두고 간 거예요. 성우 오빠는 내역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매달 300만 원씩? 저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 오빠는 내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11개월 3,300만 원.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무슨 사기에 당하신 건 아닐까요? 제 말에 성우 오빠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을 보내는 게 사기의 특징이라고. 성우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씨 오빠는 욕을 삼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오빠, 근데 그냥 물어보면 어머니 기분 나쁘실 수도. 기분? 지금 3,300만 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기분을 챙길 때야? 성우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목소리 낮춰요. 어머니 들으시면. 알았어. 성우 오빠는 내역서를 탁자 위에 놓고 방을 서성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족회의 해야겠어.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성우 오빠는 잠든 것 같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그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00만 원 매달 어디로? 왜? 다음 날 아침은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계란 프라이를 태울 뻔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 물어보는 거야.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성우 오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씻고 나왔습니다. 응우엔, 네, 오빠. 아침 먹고 가족회의 할 거야. 아버지 깨워. 네. 저는 시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 해요. 알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성우 오빠가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무슨 일 있니? 엄마, 성우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성우 오빠는 주머니에서 통장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니? 어제 은행 직원이 두고 갔어요. 응우엔이가 발견했어요. 성우 오빠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잘못인가?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매달 300만 원씩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성우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역서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접어서 옆에 놓으셨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니? 상관이요? 엄마, 지금 11개월 동안 3,3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게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통장에서 내 돈 나간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해주셔야죠.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 좀 하세요. 성우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성우야, 목소리 낮춰. 내 어미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 아버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엄마가 당하신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을 보내는 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래요. 성우 오빠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보, 당신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우 오빠가 재촉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왜요? 말할 수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성우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누가 엄마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협박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성우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성우야.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 오빠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움 필요 없어. 내 일이야. 엄마 성우 오빠는 한숨을 쉬며 내역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오늘 회사 조퇴하고 은행 갈 거예요. 은행, 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야죠. 그건 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제발. 그냥 내버려둬.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엄마가 설명 안 하시면 저는 은행 갈 거예요. 성우 오빠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오빠는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께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빼셨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성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우엔, 나 지금 은행이야. 네. 오빠 뭐 알아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수취인 계좌 확인했어. 어디예요? 베트남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이요? 응, 베트남 호치민 소재 은행 계좌래. 이름은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트남. 왜 베트남으로? 응우엔, 혹시 너 베트남에 누가 있어? 네. 저요? 응, 친척이나 친구. 아니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도 없고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그 친구들 중에 누가 우리 엄마 계좌 알 수 있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야. 오빠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우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러는데 요즘 이런 경우가 많대. 해외로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베트남, 왜 베트남으로 돈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 오빠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족 넷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은행 다녀왔어요. 성우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돈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베트남? 내 호치민의 어느 계좌로요? 그게 무슨, 시아버지는 아내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보, 당신 베트남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는 거야? 여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신 분이 목소리를 높이시니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정말 사기 당한 거 아니야? 누가 베트남에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돈 보내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뭐야? 대체 뭔데? 시아버지께서 소파를 탁 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서? 그냥 보내고 싶어서요. 그게 말이 돼? 3,300만 원을 그냥 보내고 싶어서 보낸다고? 성우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가 협박하는 거죠? 아니면 빚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매달 300만 원씩 보내요? 엄마, 성우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응우엔, 넌 가만히 있어. 하지만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성우 오빠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진짜 사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요? 그건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못해. 왜 못해요? 그냥 못해. 엄마, 그만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셨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간섭하는 거야? 내가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누구 빚진 것도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성우 오빠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봐야겠다. 오늘은 일단 다들 쉬자. 시아버지도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성우 오빠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응우엔, 네 혹시 너 뭐 하는 거 있어? 네. 저요? 응, 엄마가 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는지. 저도 몰라요. 오빠 정말 성우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어. 성우 오빠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오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왜 하필 베트남으로? 제 가슴 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성우 오빠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베트남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슈퍼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계산대에 앉아 계시던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인사를 하셨지만 뭔가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파와 양파를 골라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 박신의 며느리 아니야?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베트남에서 온 그 며느리 아이고 불쌍한 박 여사님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팔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었어? 시어머니 돈을 빼돌린다면서? 진짜? 누가 그래? 은행에서 일하는 내 조카가 그러는데 매달 300만 원씩 베트남으로 보낸대. 헐, 300만 원? 응, 그것도 11개월이나 계산해봐. 얼마야? 3천만 원이 넘겠네. 그러니까 박 여사님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가 다 빼간 거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그래, 돈 벌러 온 거지. 뭐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양심도 없나? 박 여사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들한테도 말 못하시고 정말 불쌍해 착하기만 하신 분인데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에 파 한 단만 넣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대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고 계산만 했습니다. 2,000원이에요. 저는 돈을 내고 황급히 슈퍼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빨리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명자 씨 요즘 못 봤어. 그럴 만도 하지. 며느리 때문에 창피해서 못 다니시는 거야. 아이고, 정말 안 됐어. 그렇게 착한 분이 외국 며느리 들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그때 결혼 반대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보시면 걱정하실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응. 장 봤어.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팔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수돗물에 팔을 씻으며 울었습니다. 응, 우애나?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너 울었니? 아니요, 파가 매워서. 눈물이 파가 매워서.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응, 우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슈퍼에서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응, 우애.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 어머니.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 미안해. 그럼 설명해 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이 저를 도둑이라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 왜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 미안하다. 응, 우엔.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믿지 못하세요? 저는 어머니 편인데.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성우 오빠의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성우야, 너네 집 무슨 일 있니?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던데 인터넷요?
성우 오빠는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우리 동네 외국인 며느리 조심하세요. 박신의 며느리 베트남 사람인데 시어머니 돈을 매달 300만 원씩 고향으로 빼돌린대요. 은행 아는 분이 그러는데 벌써 3천만 원 넘게 빠져나갔답니다. 외국인 며느리 들릴 때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충격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헐 대박 역시 외국인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불쌍한 시어머니유 박신혜가 어디예요? 우리 동네예요? 경찰 신고하셨나요? 성우 오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응우엔,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오빠 이거 봐. 오빠는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나도 알아. 성우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 오빠 저 어떡해요? 일단 진정해. 내가 글 삭제 요청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 박신의 며느리래. 아, 그 베트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저녁 무렵 저는 베트남 친구 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 응우엔?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민의 베트남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아.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우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민아, 나 정말 힘들어. 저는 민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발견한 것, 가족회의, 마을 소문, 인터넷 글까지. 그래서 지금 다들 나를 도둑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헐, 그게 무슨?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연하지. 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민의 목소리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하네.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몰아가. 민아, 나 어떡하지? 나 이제 밖에도 못 나가. 응우엔, 베트남으로 돌아와. 거기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민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근데 너 남편은 뭐래? 너 편 들어줘. 오빠는 나를 믿는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설명을 안 하시니까 오빠도 의심하는 것 같아 뭐. 그럼 남편도 너 의심해?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가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응우엔, 진심으로 말하는데 너 거기 있지 마. 돌아와. 하지만 민아, 나는 오빠를 사랑해. 그리고 여기가 내 가족이야, 가족. 그 가족이 너 지켜주기는 해? 민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뭐든지 말해. 고마워. 미나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응우애나 괜찮니? 성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맘카페 글 삭제 요청했어. 곧 내려갈 거야.
감사해요. 오빠 근데. 응우엔, 네. 혹시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성우 오빠의 눈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몰라요. 베트남에 가족도 없고, 네,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고아원 성우 오빠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고아원에 돈을 보내는 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는 거 아니겠어? 성우 오빠의 말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말했잖아. 말할 수 없다고.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밥 잘 먹어. 나는 먼저 들어갈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는 저, 성우 오빠,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세요? 성우 오빠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모른다. 여보가 말을 안 하시니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베트남 고아원에 있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아, 따뜻할 거야.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만은 기억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성우 오빠가 출근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성우 오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어제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금 내역 상세 조회, 수취은행 VP뱅크 비에트남, 프라스페러티 뱅크, 지점 호치민 1군 지점 계좌번호 0123456789 예금주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름과 지점은 나와 있었습니다. 호치민 1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VP뱅크 호치민 1군 지점. 지도가 나왔습니다. 은행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변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근처에 뭐가 있을까? 학교, 병원, 식당. 여러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NHTRTNHTHN. 고아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께서 고아원에 돈을 보내시는 건가? 저는 황급히 고아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호치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아원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고아원 소개 페이지가 떴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은 1985년 설립되어 40년간 베트남 고아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건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철제 계단.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건물 내가 알아. 저는 다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왼쪽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망고 나무였습니다. 저 나무도 알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저는 큰 망고 나무 아래서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망고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옆에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2층 구석방에서 살았습니다. 잠깐 설마. 저는 다시 고아원 속의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위치 호치민시 1군 응우옌 티 민카이 거리 45번지. 응우옌 티 민카이 거리.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급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어릴 적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손수건, 그리고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아원 퇴소 증명서, 이름 응우옌 티란 생년월일, 1996년 8월 15일 입소일, 1996년 10월 1일, 퇴소일, 2018년 6월 30일. 고아원명 사랑의 집 NHTRTNHTHN. 주소 호치민시 1군 응우옌 티 민카이 거리. 45번지.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똑같아, 주소가 똑같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을 보내신 곳이 내가 자란 고아원이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아원 홈페이지에 후원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은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5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 일시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천사님 정기 후원 2020년 현재. 2020년 저는 황급히 은행 내역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송금 날짜 2020년 1월 1일 맞아 2020년부터. 그리고 그 해는 제가 한국에 온 해였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성우 오빠와 결혼했고 2020년 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국에 온 그 달부터 고아원에 돈을 보내기 시작하셨어. 이게 우연일까? 아니야, 우연일 리 없어.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야. 제가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저는 시어머니께 제 고아원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베트남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고아원 이름도 위치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신 거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우엔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증명서와 휴대폰을 상자에 넣고 옷장에 숨겼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정해. 응우엔 진정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산책 어떠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후부터 돈을 보내신 거죠? 왜 말씀 안 하세요? 응우애나. 너 얼굴이 왜 그래?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좀 쉬어라. 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고아원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그때 역사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연역. 1985년 응우엔 티하 할머니가 개인 재산으로 고아원 설립 1990년 정부 인가 취득 2000년 2층 건물로 확장 2015년 응우엔 티하 할머니 별세 2016년 운영난으로 폐쇄 위기 2017년 익명 후원자의 도움으로 위기 극복 2020년 해외 정기 후원자 덕분에 안정적 운영 2020년 해외 정기 후원자. 그게 시어머니셨던 거구나. 저는 후원자 이야기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한 분이 매달 큰 금액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에는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다녀요. 응우엔 반한 고마워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레티마이 후원자님 덕분에 매일 배불리 먹어요. 사랑해요. 판민투.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어머니 덕분에 마치 예전의 나처럼. 저는 다시 옷장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의 저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사랑의 집 식당에서 저는 사진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하지만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누군가의 후원으로 밥을 먹었겠지. 그리고 지금 다른 아이들도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고아원 홈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소식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글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올해도 아이들이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진 속에 제가 살던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새 그네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모든 걸.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마치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 시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돕고 계셨던 거야. 그것도 제가 자란 바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셨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알까봐? 제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니면 제가 고마워서 뭔가를 하려고 할까봐?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시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조용히 선행하시는 분.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신 거구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낙지만 깨끗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어머니는 천사세요. 진짜 천사. 저는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께 제가 알았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일을 하신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보였습니다. 나는 더 알아봐야 해. 확실히 알아야 해.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아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8428XXXXXXX 베트남 호치민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 하나? 아니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우애나. 저녁 준비 도와줄래?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의 비밀을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제가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아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제가 한국에 온 그때부터 후원을 시작하셨을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고아원에 전화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고아원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고아원에 전화해 봐야지.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시차는 2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오전 8시라면 베트남은 오전 6시. 좀 더 기다려야겠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성우 오빠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국을 드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야 하지 않겠어? 온 동네가 우리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응우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여보.
당신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워. 이제 우리 가족한테라도 말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말할게. 시아버지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성우 오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왜 매달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응,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시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야.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성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 성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등록금이 없었어. 네, 아버지. 나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어. 내가 모르는 줄 아는데 다 알고 있었지. 부엌에서 혼자 울먹이는 소리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 김순덕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요? 응,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우리한테 반찬도 주시고 그러셨지.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너희 어머니를 부르셨어.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셨지. 봉투요? 응,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 1,000만 원이요? 성우 오빠가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1,0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1,000만 원이면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었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못 받는다고 했어.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받냐고. 근데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는 차용증을 썼어.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그래서요? 그 돈으로 내가 대학에 갔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성우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후 너희 어머니는 할머니께 돈을 갚으려고 찾아갔어.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그럼 할머니께서 거절하셨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야, 나한테 갚지 마. 나는 자식도 없고 쓸 곳도 없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약속이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그날 이후 평생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 언젠가는 할머니께 은혜를 갚겠다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응우연이가 우리 집에 왔지. 저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응우연이가 처음 왔을 때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 베트남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 어머니가 밤에 나한테 말했어. 여보, 나 이제 할머니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몰래 알아보셨어.
응우예니가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끔 고향 친구들이랑 전화할 때 고아원 이름을 말하더라. 사랑의 집이라고.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걸 듣고 너희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셨어. 호치민에 있는 사랑의 집. 고아원.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아원이 운영난으로 힘들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지. 어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우예나, 미안하다. 너한테 말 안 하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40년 전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니까.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운 거야. 내 덕분에 나는 할머니께 은혜를 갚을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성우 오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네요. 그런 이야기가 괜찮아. 아들아. 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어. 시아버지께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오후 저는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시간으로 오후 1시 고아원에 전화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똑똑똑 여보세요. 사랑의 집 고아원입니다. 베트남어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티란이라고 합니다. 응우옌 티란. 혹시 2018년에 여기 있었던? 네. 맞아요. 아이고 라나. 나야 타오 선생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타오 선생님은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반갑다. 잘 지내고 있었구나. 한국에서? 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2020년부터 고아원에 매달 큰 돈을 보내주시는 분 있으시죠? 아, 그 익명의 후원자님? 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사실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 이름도 안 밝히시고 그냥 매달 정확히 돈을 보내주시거든. 혹시 한국에서 보내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뭐라고? 내 시어머니? 타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방금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타오 선생님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라나 정말 많은 걸 했어. 건물 수리하고 아이들 교복 사주고 급식질도 좋아졌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컴퓨터실도 만들었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정말요? 응 라나, 내 시어머니께서. 정말 천사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라나,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선생님? 내가 여기 있을 때 받았던 장학금 있잖아. 내 그것도 익명 후원자가 보내준 거였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한 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이 나왔어. 그게 바로 내가 받았던 거야. 그럼 그것도. 아니, 그건 다른 분이야.
한국에 계시는 다른 후원자였어. 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라나, 신기한 건 그 장학금 후원이 2018년에 끝났는데 2020년부터 내 시어머니께서 후원을 시작하신 거야. 마치 바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타오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구나. 라나, 내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어. 네네, 선생님, 꼭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고아원을 돕는 게 아니었어. 40년 전 할머니의 은혜를 갚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베트남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이것이 선한 순환이구나.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도왔고, 시어머니는 베트남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고아원에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우엔 너. 타오 선생님이 감사하대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하대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자란 곳을 돌봐주셔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응우엔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천사예요. 천사라니.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나중에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게요. 어머니처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우엔 고맙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도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우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일 경로당에 가서 말씀드리죠. 오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풀릴 거야.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옷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경로당에 가야지. 경로당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 넘게 경로당에 가지 않으셨거든요. 응. 오늘 할머니들 다 모이는 날이야. 내가 가서 설명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응우엔 너는 집에 있어. 아니에요. 저도 가야 해요. 저에 관한 일이잖아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베트남 며느리도 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여사님, 무슨 말씀을? 경로당 회장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며느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요. 경로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통장 내역서를 꺼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달 300만 원씩 베트남으로 돈을 보냅니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사실이었어? 역시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제 며느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고아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냅니다. 제 며느리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고아원요? 회장 할머니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네, 제 며느리가 자라 바로 그 고아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 며느리 응우에는 베트남에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혼자 자랐죠. 할머니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고아원이 운영난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돕기로 한 겁니다. 그럼 며느리분은 전혀 모르셨다고요? 네, 제가 비밀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시어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경로당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다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여러분은 뒷담화로 괴롭혔습니다. 증거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과해 주십시오. 제 며느리한테. 그때 회장 할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 할머니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웅우엔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믿고.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슈퍼 아주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은행 조카한테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외국인이라고 편견을 가졌어요. 응우엔 씨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웅우엔 씨, 울지 마요. 회장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며느리를 이해해 주셔서. 아니에요. 박 여사님, 우리가 더 부끄럽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런데 왜 고아원을 돕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1,000만 원을 빌린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할머니의 유언까지 할머니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 고아원을 돕기로 한 겁니다.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 할머니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저도 기억나요. 정말 좋으신 분이셨죠? 네, 그분 덕분에 제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응우엔 씨 남편이네요. 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베트남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도 돕고 싶어요.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아원 후원 말이에요.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 여사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회장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모여서 방법을 의논해 볼까요? 좋아요. 찬성.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이잖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응우엔 미안했어. 진작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의 마음.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우 오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렸어.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성우 오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우엔 미안해. 나도 너를 의심한 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빠는 저를 믿어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퇴근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여보? 잘 됐어요. 할머니들이 다 이해해 주셨어요. 다행이네. 내가 걱정했잖아. 시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고아원 후원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데. 응, 다음 주에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어. 시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동네 할머니들까지 움직이시다니. 성우 오빠가 감탄했습니다. 내가 뭘 대단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엄마,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성우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계세요? 네, 잠시만요.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슈퍼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드리려고요. 슈퍼 아주머니는 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과의 표시예요. 제가 소문을 퍼뜨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다 풀렸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응우엔 씨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슈퍼 아주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우엔 씨, 앞으로 우리 슈퍼 오시면 항상 싸게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슈퍼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평화가 찾아올 거야.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의심, 오해, 고통, 그리고 진실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베트남 친구 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나, 모든 게 풀렸어. 시어머니는 천사였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이곳이 내 집이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옆에서 성우 오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 가족절을 받아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께서 과일을 하나씩 더 넣어주셨습니다. 응우엔 씨, 이거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받아요. 제 마음이에요.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 40년 전 김순덕 할머니의 선행이 어떻게 베트남 고아원까지 이어진 걸까?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릴 적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 저는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들, 친구들이 쓴 편지, 고아원 퇴소 증명서, 그리고 하나의 노란 봉투. 이게 뭐였지?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 증서 수여자 응우엔 티란 수여 날짜 2010년 3월 1일 장학금 연간 300만 동 후원 기관 한국희망재단.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장학금 증서였습니다. 그때 그 장학금 덕분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김순덕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제 손에서 증서가 떨어졌습니다. 김순덕?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덕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주셨던 바로 그 할머니? 저는 황급히 증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김순덕 여사.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왜 그래? 응우에.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저는 장학금 증서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증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제가 2010년에 받았던 장학금 증서예요. 근데 뒷면을 보세요.
시어머니는 증서를 뒤집어 보셨습니다. 김순덕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 김순덕 할머니가 혹시 어머니께 돈을 빌려주신 바로 그분이세요? 맞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럼 제가 받았던 장학금이 그 할머니가 만드신 거였어요? 그런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증서를 꼭 쥐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어디에 기부하셨는지는 몰랐는데. 베트남 고아원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응우엔,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운명이요? 응. 김순덕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고, 그 할머니께서 베트남 아이들도 도우신 거야. 그리고 그 아이 중 한 명이 바로 너였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고, 나는 내가 자란 고아원을 돕게 됐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께서 시어머니를 도우셨고 그 할머니께서 베트남 고아원에도 기부하셨고 그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다시 그 고아원을 돕고 계시고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어머니 저는 응우엔, 이게 바로 선한순환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께서 뿌린 씨앗이 40년이 지나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야. 한국에서 시작된 선행이 베트남까지 이어졌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순환을 이어가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응우엔이가 받았던 장학금이? 성우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김순덕 할머니께서 만드신 기금이었어요. 세상에 시아버지께서도 놀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트남 고아원에 기부하신 줄은 몰랐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럼 결국 성우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응우엔이랑 우리 가족을 이어주신 거네요. 그렇지.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이야. 김순덕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인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후원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웅우엔 씨. 회장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로당에는 20명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건 고아원 후원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회장 할머니는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고아원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할머니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면 20명이 모으면 100만 원이 됩니다. 5만 원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낼게요. 할머니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럼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베트남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아니에요. 박 여사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웅우엔 씨, 우리가 더 고마워요. 우리한테 좋은 일 할 기회를 줘서. 회장 할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같이 베트남 고아원에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오, 그거 좋은데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내년쯤 계획을 세워봅시다. 좋아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들은 고아원에 보낼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보내야지. 책은 어때요? 동화책 같은 거 옷도 필요하지 않을까? 학용품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열심히 의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할머니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의심했던 분들이 지금은 제가 자란 곳을 돕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의논하고 계시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우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네, 어머니. 오해도 풀릴 수 있고, 마음도 통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어머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오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선생님께, 저 응우엔 티란입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제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10년에 받았던 장학금이 제 시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순덕 할머니라는 분이 40년 전 제 시어머니를 도와주셨고 그분이 고아원에도 기부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금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고아원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낼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방문도 하고 싶다고 하세요. 선생님, 선한 일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네요.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 돕게 되는 거네요. 저도 약속할게요.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건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을 담아 응우엔 티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봉투에 편지를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1군 사랑의 직 고아원 타오 선생님께.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뵌 적이 없지만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며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베트남어로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큰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베트남 고아원 방문.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응우엔 짐 다 쌌어? 성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다 쌌어요. 저는 큰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준비되셨어요? 응. 다 됐어. 시어머니께서도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명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경로당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총 1200만 원. 그리고 오늘 직접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웅우엔 씨도 왔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설레시죠? 회장 할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평생 베트남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TV로만 보던 나라인데. 할머니들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웅우엔 씨, 우리 잘 안내해줘요. 네, 할머니.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우엔 떨리니? 내 1년 만에 고향에 가는 거라. 그래, 이번엔 며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은인으로 가는 거야. 어머니, 고마워. 응우엔 내 덕분에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4시간 후 비행기가 호치민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내 고향 공항을 나서니 타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 반갑다. 1년 만이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편지 잘 받았어. 타오 선생님은 저희 일행을 쳐다보셨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네, 한국에서 오신 후원자분들이세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타오 선생님이세요. 할머니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타오 선생님도 한국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 서툰 한국어였지만 할머니들은 감동하셨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시네. 우리를 위해 연습하셨나 봐.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호치민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들, 노점상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응우엔 씨, 여기서 자랐어요? 네, 할머니.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 근처예요. 와, 정말 멀리서 왔구나. 할머니들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버스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 큰 망고 나무 철제 계단, 사랑의 집. 도착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가 내리자 건물 앞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 우리를 위해.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트남 전통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이 한 명씩 다가와 꽃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야. 우리가 시어머니께서도 한 아이를 안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응우엔 팀아이예요. 응우엔, 우리 며느리랑 성이 같네.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타오 선생님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 단장했습니다. 깨끗한 식탁, 새 의자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교실이에요. 교실에는 새 책상들과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컴퓨터실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와 할머니들은 감탄했습니다. 2층이 침실이에요. 올라가 보실래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깨끗한 침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저기가 내가 살았던 방이야. 란, 내 방이었지? 타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벽지가 새로 발라져 있었고 침대도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망고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꿈을 꿨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응우엔, 여기가 내 방이었구나. 네, 어머니.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한테 사랑도 받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창밖을 쳐다보셨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어린 응우엔이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 어머니, 고마워. 응우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할아버지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패스. 여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한국은 어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좋아, 다르지만 좋아. 저도 나중에 외국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아니? 후원해 주셔서요? 맞아, 근데 그분들이 왜 후원하시는지 아니?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김순덕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왔어. 그렇게 선한 일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너희한테까지 온 거야. 와. 그러니까 너희도 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 그게 김순덕 할머니께 감사하는 거야. 네, 언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타오 선생님이 종을 쳤습니다. 모두 식당으로 모여주세요. 우리는 모두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베트남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쌀국수, 반새우, 월남쌈, 그리고 과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아이들이 준비했습니다. 타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식사합시다.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아이들은 할머니들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손주같네 밥을 먹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베트남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넘어선 사랑. 식사가 끝나고 회장 할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들아,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할아버지들이 큰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책들, 옷들, 학용품들,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거야.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한 아이가 시어머니께 카드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 앞마당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할머니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내 평생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은 처음이에요.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응우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김순덕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고. 네. 할머니께서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내 건강한 아기예요. 집에 돌아와 성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임신했어. 뭐라고? 성우 오빠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 아버지, 큰일 났어요.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놀라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응우엔이가 임신했대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응우엔, 정말이니? 네, 어머니 5주래요.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축하해. 며느리 시아버지께서도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까? 성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천천히 생각해야죠. 딸이면 좋겠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요? 응. 우리 응우엔처럼 예쁜 딸.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어머니. 선한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꼭 그렇게 할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한국어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 생명을 품었다는 걸 알았다. 이 아이는 사랑으로 태어날 것이다. 김순덕 할머니의 사랑, 시어머니의 사랑, 우리 가족의 사랑. 이 아이가 크면 말해줄 것이다. 40년 전 한 할머니의 선행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베트남 고아원 아이들을 도왔고 그 아이 중 하나가 엄마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 아이도 커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선한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김순덕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 씨앗을 제 아이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기 엄마야. 엄마는 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40년 전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야. 김순덕 할머니 시어머니, 베트남 고아원, 나 내 아이.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될 거야. 영원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짧은 여운 1년 후 거실에는 아기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까꿍. 시어머니께서 손녀를 안고 놀아주셨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순덕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아기 이름은 김순덕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순덕아, 내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을 준 할머니께서 아주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단다. 그래서 내 엄마가 태어날 수 있었고 너도 태어날 수 있었어. 아기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